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 나는 러시아 연방 국경절에 저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정력적이고 올바른 영도 밑에 러시아 인민은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제재 압박 책동을 제압 분쇄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길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고 있으며 이 여정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邻邦인 러시아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언제나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정의와 진리를 향하여 범우당당히 매진하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성업에 전적인 지지 성원과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워스토춘의 우주 발사장에서 진행된 우리들 사이의 뜻깊은 상봉에 의하여 불패 전후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승화된 조로 친선협조 관계는 더 높은 단계의 국가관계에도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우리들 사이의 의미 깊은 유대와 긴밀한 동지적 관계는 새 시대 조로관계의 만년 주석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에 의거하여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 위협을 강력히 조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진중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의 지향과 리상으로 굳게 뭉친 두 나라 인민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번영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대하고 부흥강대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위협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책임적이고도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6월 12일 평양.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26년 월드컵 경기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 3단계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2026년 월드컵 경기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 2단계 2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과 미얀마 팀 사이의 2차 경기가 11일 라오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12분경 13번 선수가 첫 득점을 한 데 이어 16분경과 44분경에는 9번 선수가 상대팀 그물을 연이어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기 마감 시간에 우리나라 팀에서는 11m 볼차기로 또다시 득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팀이 미얀마 팀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유엔이 최근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의 피해 상황에 대한 위성 화상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5월 3일까지의 화상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 전체 건물의 55%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파손된 건물 수는 약 13만 7,300동이며 그중 3만 6,592여 동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가자지대 중부로부터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최근 열파로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 수백만 명에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되는 극심한 열파가 며칠째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중 가장 더운 날들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8일 기상당국은 서부와 서남부 지역의 열파가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새로운 로봇 손가락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대칭되는 것에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손가락에 대한 조정은 발밑에 설치된 압력 수감부로 한다고 합니다. 실내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면 로봇 손가락은 물체를 감아주는 동작을 수행하며 왼쪽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면 우아래로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 손가락은 높은 기능이 요구되는 정밀 작업 분야에서 매우 실용적일 뿐 아니라 장애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각이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능률 높은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무 분쇄기입니다. 분쇄기는 앞에 설치된 회전식 절단날로 짧은 시간 동안에 나무를 분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 분쇄기는 나무 구루터기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기능 모 이식기입니다. 각이한 형태의 모를 이식할 수 있게 설계된 이 모 이식기로는 1시간 동안에 1만 2천 개의 모를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는 조종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한 모의 생물학적 특성에 알맞게 심는 깊이와 모 사이 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새 세척기입니다. 기계는 크게 물 세척기, 소독기, 포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확한 남새는 먼저 선별 공정을 거쳐 흙과 잎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세척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세척 공정과 소독 공정을 거친 남새는 그 자리에서 포장돼서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음식에 습관적으로 소금을 덧치는 사람들의 경우 콩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근 20년간 진행한 추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음식에 소금을 치는 빈도수가 높을수록 콩팥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실례로 소금을 추가로 전혀 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금을 가끔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콩팥 질병 발생 위험성이 4%, 자주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7%, 늘 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1% 높았습니다. 흔히 과도한 소금 섭취와 동반되는 생활방식 인자들, 즉 몸무게 초과와 비만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당뇨병, 고혈압 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올해의 첫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해의 첫 고온 현상과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26일 빠른 5월 16일에 처음으로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온 관측 지점수는 지난해에는 무산을 비롯해서 5개였다면 올해에는 14개 지점이었고 지난해의 가장 높은 기온은 무산에서 36.5도, 올해에는 신흥에서 37.8도로서 올해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첫 고온 현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반적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것인데 그럼 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실장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면은 이 남쪽에 매우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는 전반적 지역이 아니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왜 이 지역들에서만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형을 보게 되면 이 서해안 지역은 넓고 평탄하고 그리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하지만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산줄기를 경계로 해서 이 점차 이 경사가 매우 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 조건에서 이 서쪽에서부터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소해안 지역에서는 이 기온이 천천히 낮아지면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돼서 땅에다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무거운 곳으로 해서 바람 속도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기온도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 비해서 동해안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그리고 습기가 건조하며 바람도 세게 부는 이런 현상을 놓고 기상학에서는 내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기 바람이 분 곳으로 해서 평양에서는 어제 33.5도가 관측되었지만 평양보다 북쪽에 위치한 함흥이나 원산 지역에서는 37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6월 중순까지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어제와 같은 고온 현상은 예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기온이 높은 기상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을 도입해서 변모들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감자 재배 면적이 많은 북부 지역에선 물배기 토랑을 깊이 째주는 등 습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자강도와 량강도,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라선시, 중강, 장진을 비롯한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한때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14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15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